다들 데이 하와 다들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분, 이거 내가 여기 관련 스토리들을 저도 요 며칠 좀 뭐 일이 있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면서 이거 컨텐츠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준비하면서 이게 사태가 많이 바뀌었어. 원래 제가 이걸 준비하기 시작한 게 1월 16일, 17일 그때부터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1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 준비할 때만 해도 중국 틱톡 미국에서 하는 틱톡이 이게 뭐 어떻게 이게 뭐 서비스가 끝날지 퇴출될지 아니면 뭐 미국 기업이 사갈지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1월 19일 지금 여러분들 미국에서 틱톡이 삭제됐습니다. 밴 당했어. 내려졌어. 준비하면서 이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좀 수정을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틱톡 쓰세요? 여기 틱톡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틱톡으로 뭐 이렇게 좀 뭐 쓴다, 뭐 틱톡으로 컨텐츠 본다, 그죠. 10대 20대들이 많이 하죠. 근데 요즘 10대 20대뿐만 아니라 30대 40대 50대 다 거기에 뭐 이런저런 컨텐츠들이 많으니까 다들 그냥 보는 용으로 엄청 많이 써.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일단 미국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이게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자 미국에는요 틱톡 이용자가 몇 명이게? 미국 인구가 일단 한 3억 4천만 명 정도 되죠, 그죠?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나 깜짝 놀랐어. 미국의 틱톡 이용자가 1억 7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인구의 반이 틱톡을 씁니다. 틱톡은 바이트댄스라는 중국 회사에서 내놓은 어플이죠. 근데 이제 이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시킨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 이유는 이제 중국 기업이 뭐 미국의 그 이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다 빼가서 그걸로 인해서 미국인들을 감시하고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틱톡은 그 틱톡 회사를 미국한테 팔던가 아니면 서비스를 중단하던가 둘 중에 뭐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틱톡을 밴할 거를 계속 이제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1월 19일 날 일단 이용이 중지가 됐습니다. 근데 참 역설적으로 그 미국 대선 때 트럼프도 그렇고 해리스도 그렇고 틱톡 덕을 많이 봤어요. 틱톡에서 막 트럼프 막 이런 춤추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막 돌고 뭐 미국도 뭐 파가 있을 거 아니야. 트럼프 지지파, 뭐 반대파, 뭐 해리스 지지파, 반대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틱톡을 가지고 엄청 홍보를 했어. 표심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 뭐 틱톡 사용량이 어마어마하죠. 뭐 MZ들이 거의 뭐 필수 SNS 뭐 플랫폼 중에 한 개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회수를 엄청 이제 대선 때 그 후보들이 빨아먹으면서 그걸 썼는데 자 이제 그게 지금 오늘 밴을 당했어요. 밴을 당했는데 이제 밴 당하기 전에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 틱톡 이거를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냥 이게 뭐 서비스 니들이 금지시킬 거면 우리는 아예 안 하겠다. 그래 뭐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하든가 니들이 금지시킬 거면 우리가 아예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강하게 나갔는데 그 뒤 이야기로는 중국이 이 틱톡을 살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일론 머스크가 있었어요. 그것도 뭐 다 기사로 나왔죠, 그죠?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걔는 그래도 트럼프랑도 이렇게 친하지만 걔는 중국이랑도 되게 어떻게 보면 잘 지내잖아요. 중국에 뭐 테슬라 뭐 생산 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있고 일론 머스크는 항상 중국이랑 되게 우호적인 관계를 뭐 이렇게 이어져 왔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일론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에 X에 막 뭐 여기저기 다 까잖아. 뭐 유럽이 뭐 어느 나라 뭐 누가 뭐 이게 잘못됐고 저게 어떻고 이게 어떻고 막 여기저기 다 까고 막 지가 마치 뭔가 된 것 마냥. 하지만 중국은 안 까. 중국은 절대 안 건드려요. 그냥 애가 중국한테 말 잘못했다가 그 테슬라 바로 그냥 중국이 뭐 야 너 이제 이거 하지 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중국한테는 절대 뭐 아무 소리 안 하거든. 근데 참 이게 일론 머스크가 친중인가라고 얘기하기에는 근데 일론 머스크는 또 트럼프 옆에 바짝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간에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 그 일론 머스크가 과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뭐 이런 교량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무튼 걔는 그런 포지션이야. 그래가지고 중국 쪽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걸 사면 어떨까라는 그런 상의가 나왔다라는 그런 기사가 돌았어요. 이런 기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와중에 전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가 그 틱톡 얼만데 내가 살게. 근데 미스터 비스트는 걔는 진짜 그건 유튜버의 수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해. 돈을 진짜 너무 많이 벌어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엄청난 인물이에요. 미스터 비스트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 미스터 비스트가 이제 그거 미국 사람들은 틱톡을 쓸 자격이 있다. 미국 사람들한테는 틱톡이 필요하다. 그거 살 사람 없냐? 내가 살게. 이런 식으로 막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냐. 자, 이제부터 본 스토리 들어갑니다.
자, 그럼 미국에 1억 7천만 명의 틱톡 이용자들이 있었잖아. 그러면 그 중에는 얼마나 많은 틱토커들이 있겠어? 틱토커들도 뭐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래머라든지 이런 SNS를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처럼 틱토커들도 자기들이 영상을 올리면서 뭐 조회수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서 돈을 버는 생계형 틱토커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약간 수익을 창출하면서 이제 틱톡을 이용해서 이거를 직업 삼아 틱톡을 하는 사람들이 약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만약에 틱톡이 없어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벌어먹고 살던 그 도구가 없어진 거 아니야. 뭘로 이제 벌어먹고 살아?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미국에서 금지인데 왜 사냐고? 미국 기업한테 팔면 그거는 이제 또 계속 운영을 하게 해줘. 그러니까 그게 중국 기업이라 가지고 중국 기업이 지금 미국 사람들이 정보를 그렇게 빼나가는 거는 참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밴을 하려 그랬는데 이 조건이 두 개야. 아예 밴 당하든가 아니면 미국에 팔던가. 미국에 팔면 이제 틱톡 미국은 계속 이제 운영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조건이었지.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틱톡커들 300만 명 걔네들을 뭐라고 보느냐? 이제 틱톡이 이제 이렇게 닫혀지면서 갈 곳이 없어지잖아. 걔네들을 이제 틱톡 난민이라고 불러요. 갈 곳이 없어진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틱토커였으면 미국의 틱토커였으면 나는 아마 그럼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스냅챗 온리팬스 X 할 것들 너무 많잖아. 그쪽으로 그냥 내 채널 파가지고 뭐 이제 내 그 틱톡에 올리던 영상들 그대로 올리면서 뭐 그냥 공지 남기고 틱톡이 밴 당했으니까 전 이쪽으로 왔습니다 하면서 그냥 계속 했을 것 같거든. 근데 웃긴 거는요. 자, 참 많은 미국의 틱토커들이 진짜 제일 좋은 나라에 살면서 그리고 제일 자유로운 국가면서 그러니까 미국이라 하면 그냥 뭐 다른 뭐 모든 걸 떠나가지고 세계 최강국이잖아. 그런 나라에 살면서 미국을 싫어하는 그런 틱토커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으로 다들 이민 가려고 하고 진짜 돈만 있으면 미국 가서 살려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미국 국적을 따고 싶어 하고 그런데 참 미국 사람들은 미국을 싫어하는 미국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냥 진짜 일부의 미국의 틱토커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미국 정부 미쳤다. 야, 이거는 뭐 진짜 중국한테 뭐 우리 정보가 넘어간다고 그래서 틱톡을 밴한다고? 야, 그럼 내 밥그릇은? 이러면서 약간의 보복 심리와 반항 심리에 중국 본토로 넘어갑니다. 중국 본토로 쓱 넘어가요. 어디로 넘어가느냐? 중국 본토에도 틱톡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틱톡은 어차피 이제 미국에서 밴을 했으니까 틱톡 말고 중국에 또 뭐가 있냐면 샤오홍슈라는 게 있어요. 샤오홍슈. 그게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레드북이라고 합시다. 레드북. 빨간 책. 야, 이 제목도 참 공산당스러워요. 그죠? 빨간 책이라는 그런 SNS가 있어. 그것도 약간 틱톡이랑 비슷한 거야. 그러면서 그 중국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이게 웃긴 게 중국은 인터넷으로 방화벽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바깥 세상을 못 보게 하고 해외에서도 중국 들어와서 해외에서는 중국 들어가서 볼 수 있어. 온라인으로. 하지만 니들도 함부로 니들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상을 중국 사람들한테 주입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약들이 많죠. 그럼 벽이 있는데 이게 참 웃긴 게 봐봐.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 국민들이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그걸 이용당해가지고 미국의 안보가 위험해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틱톡을 밴한다고 했지만 물론 그 중에 다른 정치적인 이유들도 많아요. 하지만 메인 이유가 이건데 그런데 이제 그 틱톡 난민들은 그래?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개인 신상을 그대로 중국 정부 안으로 갖다 바쳐버릴게 하면서 중국 방화벽을 뛰어넘고 중국 안으로 들어가요. 그 레드북은요 중국 안에서만 서비스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는 중국 사람들끼리만 이제 정보 공유하고 그냥 중국의 페이스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레드북, 페이스북. 미국인들은 페이스북을 포기하고 레드북을 선택했다. 중국으로 딱 넘어가. 그러면서 딱 가가지고 여러분들 막 이런 애들 진짜 많아. 나는 평화적으로 여기 왔어요. 그 영어로 뭐라 하더라? I come here with peace. 니하오. I love China. 뭐 이러면서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도가 되냐면 중국의 그 두꺼웠던 방화벽이 하루 만에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왜 무너졌느냐? 처음으로 얼마나 많이 넘어갔냐면 약 100만 명의 틱토커가 넘어갔어요. 100만 명. 미국의 약 100만 명의 틱토커가 중국 그 방화벽을 넘고 중국 국내로 들어가가지고 중국인들과 진짜 말 그대로 최근거리 소통을 시작하게 된 거야. 이건 굉장히 지금 역사적인 이야기로서 굉장히 역사에 한 페이지 남을 것 같다 이러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세계에서는. 근데 이제 걔네들이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정부는 미쳤어요. 미국 정부는 우리의 자유를 지금 착취하고 있어요. 박탈해갔다.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새로운 나의 이 SNS 라이프, 인플루언서의 라이프를 열어보려고 여러분들한테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막 중국인들한테 인사해. 그러면서 중국인들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샤오홍슈에는 그냥 중국인들밖에 없어. 99%가 중국인이에요. 그 외에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조금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외국에서 막 100만 명 이렇게 딱 넘어오니까 알고리즘 타가지고 또 걔네들이, 여러분들 SNS 알고리즘 이 특성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 외국인을 봤다. 그럼 그 알고리즘이 이 외국인 같은 이런 컨텐츠를 계속 매칭을 시켜줘.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계속 그게 뜨니까 걔네들은 신기한 거지. 신기해가지고 웰컴 투 차이나 뭐 이런 것도 남기고 막 이제 소통을 시작하게 된 거야. 근데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 미국에 그 수많은 플랫폼을 놔두고 그 자유를 던져버리고 자유를 찾아서 중국 플랫폼으로 갔다.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몰라도 너무 몰라. 자, 미국에는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일단 요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틱톡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쇼츠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막 위로 제끼면서 계속 뭔가 이거 보잖아. 여러분들 그 얘기 들었죠? 이거 보다 보면 진짜 뇌가 썩어요. 아까도 누가 말했지만 진짜 이거 계속 보다 보면 뇌가 썩으면서 사람이 참을성이 없어져. 도파민 중독이 되고. 그러면서 진짜 사람이 진짜 뇌 건강이 너무 안 좋거든?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하잖아. 그러면서 요즘 화두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한 개가 디지털 디톡스라고, 그냥 아예 그런 디지털 기기를 아예 멀리하고 그냥 며칠 동안만이라도 그냥 명상을 하고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뭐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진짜 대자연을 즐긴다든지 내 자신한테 집중해가지고 운동을 한다든지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정말 디지털 기기를 아예 멀리하는, 그걸 디지털 디톡스라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맨날 이건 뇌가 썩는 이런 쇼폼 이런 것들 지겹다. 이런 사람들은 미국의 틱톡을 닫는 거를 되게 찬성을 해요. 난 어차피 그거 필요 없었어. 그리고 난 그거 별로 평소에 보지도 않고, 그거 보다가 보면 여러분들 다 경험 있을 거야. 그거 쇼츠 제끼다 보면 한두 시간 우습게 지나가. 여러분들 공감 가지 않나요? 여러분들 다들 이거 보다 보면 1시간 정말 우습게 지나가요. 진짜 더 이렇게 시간 안 보고 빠져가지고 보다 보면 2시간, 3시간도 그렇게 지나가. 근데 그거 보고 나면 뭔가 허탈하잖아. 내가 뭘 했나? 막상 내 뇌에 남는 건 없는 것 같지만 뭔가 이미 뇌는 되게 피곤해. 오늘 한 것도 없는데 허탈해. 그런 느낌 느껴본 적 없어요? 근데 볼 때는 재밌고 웃으면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하지만 그거 끝나고 나면 뭔가 머리도 어지럽고, 그럼 많이 보면 뭐죠? 머리 어지러워. 머리도 어지럽고 내가 오늘 주말에 이 좋은 시간들을 내가 뭐 했지? 뒤돌아보면 그 쇼츠는 솔직히 기억에 남지도 않아. 기억에 남는 거 그냥 자극적인 거 본 거, 야한 거 본 거, 웃기는 거 본 거, 그냥 그런 것들, 다른 사람이 그냥 자기 재산 부자로서 슈퍼카, 슈퍼하우스 이런 것들 자랑하는 거, 그런 것만 보고 딱히 뇌에 남는 게 없어. 그냥 허탈감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거 잘 밴했어, 없어도 돼, 이런 파가 있고, 그 다음은 아까 말했듯이 실제로 틱톡도 물론 나쁜 컨텐츠만 있는 건 아니야. 틱톡 때문에 흥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틱톡커들은 정말 말 그대로 이 틱톡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유튜버들처럼 아니면 라이브 스트리머들처럼 숲TV 스트리머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돈도 벌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거든.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이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영상 편집을 해주는 사람, 회사 운영하는 사람, 제작자들, 그러면서 틱톡으로 광고를 해가지고 흥한 수많은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틱톡의 경제 효과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이것도 부인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틱톡이 없어진다고? 이게 말이 돼? 내가 지금 이걸 사용하는 건데 이 자유로운 미국에서 니들 마음대로 틱톡을 없앤다고? 이게 말이 돼?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그리고 틱톡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돈은 안 벌지만 그냥 생활 팁, 요리, 맛집, 여행지, 호텔, 패션, 뉴스, 이런 것들을 항상 이걸로 접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요즘 사람들 TV 안 보잖아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이런 걸로 진짜 오늘이 내가 알아야 될 이슈들, 세계 뉴스들이 다 떠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은 또 이게 왜 없어져? 엄청 반대하지. 완전 반대. 그러면서 진짜 그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틱토커들이 미국을 엄청 까면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중국한테 손 들고 이렇게 가면서 난 평화를 위해서 왔어. 지금 미국 정부 미쳤어. 나의 자유를 속박하고 나의 자유 발언권을 빼앗아 갔어. 난 중국에 왔어. 날 받아줘. 이러면서. 자, 일단 영상 한 개 보고 갈게요. 자, 이 여자, 어떤 여자가 굉장히 떴어. 지금 중국에서 난리 났어.
이게 이제 샤오홍슈로 넘어간 미국의 한 틱토커인데, 야, 좋아요가 18만 개가 찍혔네. 댓글이 2만 6천 개가 달리고, 구독이 7,286명. 아무튼 한번 봅시다 뭐라 했는지. Refugees are so unhinged, and I am living for it. Our government is out of their mind. 우리 정부 미쳤다. Our government, they're out of their mind. 막 이러면서 정부 미쳤다. They think we're gonna stand for this TikTok ban. 정부는 우리가 뭐 중국이 틱톡을 밴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 되게 열렬히 환호해 줄 줄 알았나? 지지해 줄 줄 알았나? We're just gonna go to a new Chinese app, and here we. 아니지. 우리는 그냥 새로운 중국 어플로 가면 그만이야. 진짜 전 이거 보면서 와, 진짜 여러분들 미국이 강국이라 했지만 걔네들 교육 수준 진짜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몰라 얘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 그냥. We are. I cannot stand all of the fear mongering that is going on with the Chinese are stealing our data. Who cares? 야, 나 이 부분이 who cares? Who cares? 그냥 얘가 하는 말이 야, 뭐 정부가 뭐 우리 개인 정보를 뭐 중국이 가져간대. Who cares? 야, 누가 상관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이 들잖아.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냥 한국 친구가 한 명 있어. 그러면서 중국에서 뭔가 들어와가지고 막 중국이 막 여기서 한국에서 개인 정보를 뺏어가고 그걸로 막 범죄도 저지르고 막 보이스피싱도 하고 그러는데 야, 한국 사람들이 정보 중국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 경계심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당신의 친구가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야. 여러분들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친구가 와가지고 야, 그게 뭔 상관이야. 야, 그냥 개인 정보 가져가라 그래. 뭔 상관인데 내가. 이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들 것 같아? 이렇게 입장을 살짝 바꿔놓고 생각하면 진짜 확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친구라고 하지 말자. 여러분들 가족이라 생각하자. 여러분들 엄마, 아빠 혹은 여러분들이 동생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야, 지금 중국이 한국에서 한국인 개인 정보를 다 털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정보 보호를 잘 해야 돼. 근데 갑자기 아빠나 엄마나 와이프가 와가지고 뭔 상관이야? 중국이 가져가면 가는 거지 뭐. 뭐 어때? 지금 그런 느낌인 거야 지금. 계속 봅시다. Who care? 나 이거 진짜 이 말투 와 진짜. I don't care. I will gladly give my data to the Chinese because guess 봐봐. 뭐라는지 알아? 야, 누가 상관해. 나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내 개인 정보를 갖다 이렇게 바쳐줄 거야. 두 손으로. what? The Chinese have been here for us since day one. I will gladly sit here and eat my vegetables out of my bowl that was made in China while wearing my clothes that were made in China. While Clothes made in China. sitting on my bed that was made in A China. bed that was made in China.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냥 즐겁게 나의 개인 정보를 중국한테 바칠 거야. 왜? 원래 중국은 처음부터 우리 곁에 있었어. 난 지금 이 그릇에 담긴 메이드 인 차이나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으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 옷을 입으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 침대에 내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처음부터 중국은 나한테 있었어. 진짜 중국에 사는 외국인이라고? 아니라니까. 얘는 미국파야. 얘 미국에 있는 애야. 미국에서 병 넘어가지고 얘 중국에 사는 애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냥 미국 정부가 틱톡을 밴한 이후로 미국 정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야. I have other important things to worry about. I still 얘가 한 말은 야, 나는 다른 거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아. have to pay my rent. 나 월세도 내야 돼. I don't give a shit what fucking app I'm using. 나는 그게 내가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뭐든 난 상관 안 해. 뭐 중국 거든 미국 거든 난 월세 내야 If it's made 돼. by China, that's awesome. 야, 중국이 만들었다고? 야, 그건 짱이지. Everyone on this app has been so kind. Unlike our government who wants 그러면서 내가 지금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중국 사람들 지금 나한테 너무 잘해줘. 너무 친절해. to take away our freedom of speech. So, I will gladly stay here. Thank you everyone for being so kind. Unlike our government who wants to take away our freedom of speech. So, I will gladly stay here. 지금 중국인들은 나한테 너무 친절하고 나는 여기 있는 게 너무 행복해. 레드북에서 여러분들 날 환영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들 이 친구가 영혼을 팔았다 뭘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애매한 게 무지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정치에 대해서도 뭘 모를 거야. 그냥 무지해서 그런 거야. 봐봐, 얘가 지금 하는 얘기들이 우리는 이걸 다 겪어봤어.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다 겪어본 거예요.
자, 중국인들이 친절하죠? 여러분들, 중국인들 한국 사람들한테 얼마나 친절했어. 한국 기업들 중국 진출한테 아유, 한국 사장님들 왔다고. 아, 투자해라고. 야, 우리 편히 다 봐줄게. 아, 뭐 부지, 뭐 공장 부지, 뭐 회사, 현대 자동차, 삼성 반도체, LG, 롯데, 얼마나 잘해줬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 꿀맛을 본 거야. 근데 어떻게 돼? 이제 그거 다 잘 해주면 이제 지들이 필요한 것들을 한 개 한 개씩 다 가져가가지고 지들이 그거 다 카피해가지고 지들이 그 기술 확보해서 한국보다 더 싼 가격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한국의 제품들을 중국산으로 다 대체해버리면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 더 높아지면 야, 니들 꺼져. 야, 니들 만드는 게 이제 우리 다 만들 줄 알고 야, 우리가 더 싸게 만들어. 야, 니들 기술 우리가 다 빼먹었으니까 꺼져. 이거는 한국은 많이 당해봤거든. 근데 얘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딱 봐도 이제 그냥 20대 초반 그런 그냥 무지한 그냥 미국 애야. 그런 걸 몰라. 이런 사람들 한국에 있을까? 한국에는 없었으면 한다. 이러다가 캐나다 꼴 나는 거야. 중국인들 이민 와. 왜? 내 나라 싫어졌어. 이민 온다고? 다 와. 야, 캐나다에 있는 집들, 중국인들 이민 오면, 야, 집 중국인들한테 팔아. 다 팔아.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 캐나다 사람들 월세 중국인한테 내주고 있어. 그렇게 된다니까. 서울도 지금, 여러분들, 서울도 지금 건물주들, 아파트 월세 내준 사람들, 중국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부동산 취득하는 거에 대해 어느 정도의 규제를 넣어야 되면 아니면 진짜 한국 사람들이 나중에는 한국 땅에 살면서 외국인들한테 세금 내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그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왜 여기에 대해서 공포심이 없을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국민으로서 내가 대한민국 땅에서 내 나라에서 내 조국에서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데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뭐 사업장도 필요할 거고 내 집도 필요할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임대 시설들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대한 세금을 다 중국에 내고 있어. 그런 날이 오면 어떡할 거냐고.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면 영주권 준다고 하신다고? 그거는 뭐 많은 나라에 다 있는 거잖아. 하지만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으면 가격을 올리든가 좀 고가로 받든가 아니면 좀 더 까다로운 세월이 변하면서 그게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가 않고 있어요. 이건 정말 그냥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좌우 이런 거 얘기하지 마. 정치 얘기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진짜 그냥 나라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내 나라의 미래가 내 자손들이 내가 만약에 나중에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커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사는데 월세를 중국인들한테 다 줘야 돼. 와,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중국이든 아니면 다른 외국인들한테 그 월세를 줘야 돼. 세금을 내야 되고. 근데 또 그 외국인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또 엄청 많은 혜택을 받고 있죠. 여기서 빼먹고 저기서 빼먹고. 미국도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자기들이 주적은 중국이고 경쟁자도 중국이고 뭐도 중국이고 그러니까 중국이랑 맞서잖아. 맞붙잖아. 그렇게 안 맞붙으면 어떻게 될지 그게 뻔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좌우할 거 없이 중국이랑 맞설 수밖에 없어.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계속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 제재를 하고 있잖아. 근데 제재해도 파고든다니까. 제재를 한데도 불구하고